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 제6호 태풍 카눈 관련 JTBC 뉴스 특보로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말복이란 거 태풍 때문에 다들 깜빡하고 계셨죠? 평소 같으면 맛난 음식 드시면서 이 더위를 이기셨을 텐데 이 다들 무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상대로 태풍이 북상하면서 이 남부 지역은 확실히 이 비바람이 조금은 잦아든 반면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서울 상암동 확실히 좀 거세지고 있더라고요. 자, 가급적이면 외출 마시고 밖에 계시면 빨리 귀가하시고요.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태풍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각 지역에 나가 있는 저희 JTBC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폭우에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죠. 충북 청주 오송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하예빈 기자, 지금 현장 모습을 보면 비바람이 그렇게 크게 몰아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태풍이 지금 충북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곳 청주에는 약한 빗줄기가 내리면서 바람도 제법 불고 있는데요. 오후 5시 반을 기준으로 태풍의 중심과 청주 사이 거리가 70km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태풍은 지금 시속 29km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데 경기 동부를 지나서 북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에는 지금까지 누적 133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까지도 비가 계속 내릴 걸로 보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제 뒤로 보이는 미호강도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 아래 도로로 내려가는 길목도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난 폭우 때 이 미호강 제방이 무너져서 큰 인명 피해가 났잖아요. 이번에는 좀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 뒤로 막혀있는 이 길을 따라 내려가면은 지난달에 무너졌던 임시 제방이 나옵니다. 어제까지 모래포대를 쌓아서 보강 공사를 마무리해놓은 상태인데요. 지난달 폭우 때보다도 더 높게 쌓은 건데 주민들은 그래도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지하차도 침수 등 워낙에 피해가 컸던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지난번 제방 붕괴로 집이 잠겨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재민만 67명입니다. 현재 오송읍 주민센터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 기자도 오늘 하루 종일 비 많이 맞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피해 상황도 한꺼번에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북 곳곳에서 접수된 신고가 5시까지 124건에 달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에는 충북 영동군 심천면에 있는 다리 초강교가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도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다리 중간 부분이 약 50cm 정도 주저앉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접근을 통제했다고 하니 이 부근을 지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주시 곳곳에서 가로수가 거센 바람에 쓰러져 도로를 막았고 단양에서도 물이 도로로 넘쳤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JTBC 하예빈입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 태풍으로 지금 비가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이 강원도 동해안 쪽입니다. 이 속초에 백희연 기자가 나가 있는데, 자, 백 기자, 제가 듣기로는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몸 상태 괜찮습니까? 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 강원은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완전히 들어선 것 같습니다. 앞서 몇 시간 전에는 빗줄기가 거세서 제가 눈을 뜨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잦아들었는데요. 대신 이번에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굉장히 거세고 파도도 높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강원 영동과 영남엔 3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강원도는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태풍이 약해진 뒤에도 비가 오래 많이 내릴 수 있습니다. 자, 피해 상황도 좀 많이 접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얘기해 주시죠. 네,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는데 강원 지역에서 총 100건이 넘었습니다. 주택 침수로 주민들이 대피하거나 도로가 침수됐고 토사도 유실됐습니다. 간판이 떨어지거나 하수관 역류와 같은 피해도 많이 보고됐는데요. 위험 지역 주민들은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폭우 때 약해진 지반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붕괴 위험도 큽니다. 도로 곳곳이 통제돼 우회하라는 안내 문자도 계속 발송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백 기자 그 영상을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막 몸이 휘청휘청거리는 것 같은데 일단 취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너무 위험한 곳에 가지 말고요. 만약에 좀 상황이 좀 안 좋다 싶으면
보고를 해서 현장에서 철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그 학교에서도 그 좀 피해가 있었다는데 그 얘기 좀 마저 좀 해주시죠. 네, 강원 지역 학교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삼척시 한 중학교 운동장이 물에 잠겼고 강릉 한 초등학교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해시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는 빗물이 정강이까지 들이차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동 지역에는 그런데 최대 250mm가 넘는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속초에서 JTBC 백희연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북부로 가보죠. 자, 김지훈 기자, 지금 비가 좀 저 지금 상황이 많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뒤로 댐 모습이 보입니다. 댐 수위가 상당히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좀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 뒤로 보이는 군남댐 현재 수위는 30m 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30m를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비가 워낙 많이 오후부터는 더 많은 물을 방류하면서 수위가 좀 낮아졌습니다. 오후 3시에는 초당 1000톤이 넘는 물을 방류하게 됐습니다. 자, 군남댐, 자, 북한댐 방류 영향을 받는 곳인데, 자, 이렇게 많이 물이 내려온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 영향이 있겠죠. 네, 북한도 태풍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쯤에 이제 이 카눈이 북한으로 북상을 하는데요. 미리 댐 수위를 조절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임진강 최북단에 있는 필승교의 수위는 주의 수준인 1m를 넘겼습니다. 제가 오늘 군남댐 관계자를 만나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제 오후 2시쯤에 위성 사진을 찍어보니 북한 환강댐에서 방류한 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천군에서는 지금 필승교 수위가 주의 수준인 1m를 넘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라, 이런 안전 문자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께서는 대피하시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자, 인근 주민들 대피도 대피지만 우리 김 기자도 만약에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빨리 좀 현장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경기 북부 지역 이쪽에는 태풍이 언제쯤 지금 온다고 합니까? 네, 지금도 경기 북부 전역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오늘 자정쯤이 되면 경기 북부에 카눈이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풍속이 초당 20m인 바람이 불 걸로 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좀 걷기가 어렵고 간판이 떨어질 수도 있는 수준인 겁니다. 특히 오늘 오후 연천에서는 강풍에 전봇대가 지붕 위로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에서만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도 20건 이상 들어왔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JTBC 김지훈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제 현장 기자 3명을 연결을 했는데 전부 여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JTBC는 왜 이렇게 여기자들 강하게 키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있는 저희 취재 인력 안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엔 남 기자로 가보죠. 서울 잠수교. 자, 송승환 기자 지금 자, 보죠. 잠수교 그리고 한강 상황 좀 다리 지금 통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잠수교 아직 보행자와 자동차 모두 통행이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이라 잠수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후 6시 기준 수위가 4.09m입니다. 4시간 전보다 40cm 높아졌지만요. 이 보행자를 통제하는 기준 수위인 5.5m 그리고 차량을 막는 수위인 6.2m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비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물높이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강이나 하천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직 그 잠수교 보행자 통제가 안 됐다고 해서 이걸 건너가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 통제가 안 됐지만 안 건너가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 한강 공원에는 수변 무대도 있죠. 수위가 3.9m 정도가 되면 잠기는데 제가 방금 전에 내려가서 보니까 무릎 높이까지는 아니고 한 발목 높이 정도까지는 잠겨 있었습니다. 자, 송 기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송 기자 거기서 계속 취재하다가 현장을 지키고 있다가 뭐 통제가 안 됐다고 해서 그냥 가려고 하시는 시민분들 계시면 송 기자라도 좀 만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퇴근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풍이 계속 이제 서울 수도권 쪽으로 오고 있는데 그 대비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 태풍이 밤 9시쯤 서울 동쪽에 약 50km 지점을 지날 걸로 지금 기상청은 예보를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퇴근 시간인데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면서 서울 곳곳에서 교통 정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대비를 해서 퇴근 시간에 지하철과 버스의 집중 배차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원래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였는데 오후 8시 반까지 30분을 늘렸습니다. 이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지하차도 위험하죠. 그리고 하천 제방, 급경사지 등 취약시설을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현수막 같은 거 미리 떼놓고 그늘막 같은 시설 미리 묶어서 안전하게 조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27개 하천도 지금 출입이 모두 통제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JTBC 송승환입니다. 자,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준 송 기자가 얼마 전에 아빠가 됐는데 진짜 이 집에서 되게 아빠가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면 되게 조마조마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장 기자들 연결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튜디오로 받아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도국 이자연 기자가 제 왼쪽에 나와 있는데, 자, 이 기자, 지금 태풍 칸은 현재 정확히 어디쯤 있고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리부터 하고 가죠. 네, 일단 지나간 상황에 대한 건 오후 5시 기준까지 기상청 속보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6시 기준은 아직인데요. 일단 조금 전인 오후 5시 충북 충주의 동쪽 약 20km 부근을 지났습니다. 이때 시속이 29km였습니다. 계속 북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잠시 뒤인 오늘 밤 9시 서울 동쪽 약 50km 부근까지 북상합니다. 실제로 서울 인천 일대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은 밤 11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을 스치듯이 지난 뒤에 내일 새벽쯤에 북한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스튜디오 다시 한번 좀 잡아주시죠. 예. 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금 두 분의 이제 전문가들도 모셨는데요. 제 오른쪽부터 먼저 함은구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님, 자, 그리고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자, 일단 뭐 우리 김 본부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뭐 워낙 이 태풍 때문에 많은 또 방송국 다니시느라고 지금 뭐 정신이 없으실 텐데, 자, 지금 이 태풍 아직 안심 못할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확실히 내륙으로 오면서부터 이게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약해진 건 틀림없는데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상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육지의 마찰 때문에 약해지는 게 통상 다른 태풍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중심 부근의 풍속이 초속 24m 세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내일 아침 평양 부근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도 태풍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겁니다. 그러면 중심 부근에서 초속 17m 이상의 바람이 계속 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상청의 그 태풍의 강도에 대한 예상이고요. 진로는 뭐 5일 전부터 계속 남해안 어딘가 상륙해서 우리나라를 그대로 관통한다. 이 진로가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요. 왜 아직 안심을 하면 안 되냐면 지금 레이더나 기상위성 영상을 보면 태풍의 눈은 상당히 커져가지고 꼭 빈 껍데기처럼 생겨 있습니다. 태풍 눈 자체는. 그런데 이 태풍의 전면에서 형성된 강한 비구름대가 시간당 한 30에서 50mm 비가 내리는 그런 비구름들이 놓여 있거든요. 자, 이것도 뭐 태풍의 중심과 그 앞면을 뭐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고요. 이 태풍의 한 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오늘 밤, 내일 새벽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충청도와 서울, 경기, 수도권에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은 초속 한 24m 정도가 중심에서 부는데 20m만 이상 불어도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아이고야. 그런 강한 바람이거든요. 실제 이 밖에 아마 있는 분들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굵게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김 본부장님, 지금 태풍 피해를 가르는 변수가 태풍이 얼마나 강하냐, 또 얼마나 머무냐, 또 도시를 지나느냐, 인구 밀집이 많은 곳을 지나느냐, 뭐 이 세 가지 변수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아까 수도권, 그러니까 부산과 같은 대도시를 중심이 지나느냐,
이번처럼 이번 밤에 2천만 명이 사는 이 수도권의 그렇습니다. 중심이 지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인명피해, 그러니까 농경지가 침수되고 이런 피해는 아니지만 그렇죠. 뭐 전철의 그 송전선이 절단이 된다거나 뭐 이런 어떤 교통 대란들, 지하차도가 잠긴다거나 이런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요. 특히 서울 오늘 밤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남쪽은 그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양을 맞습니다.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예상되는 곳들이 특히 수도권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2천만 이상이 지금 밀집해 있는 수도권이 오늘 밤 9시부터 내일 새벽까지 이제 관통을 하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 뭐 큰 인명 피해가 없고 이렇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인명피해가 없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찾고 싶습니다. 이 태풍에 대해서 전 대한민국이 경고를 하고 준비하자고 그랬거든요. 예, 예. 이 방송국 역시도 그래서 잠기고 무너지고 뽑히고 막 이런 그 태풍의 위력은 나타났는데 아직은 뭐 보고된 게 없죠. 예. 그런 게 지금까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뭐 대구 지역에서 실종자 1명, 사망자 1명 정도의 인명 피해가 지금 뭐 보도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전문가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정말 이 한반도의 가운데를 관통한 태풍은 정말 51년도 기상청이 뭐 어떤 관측을 한 이래 처음이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태풍에 지나간 길을 기록해온 게 51년부터 자료가 있는데요. 저도 기상청 30년 넘는 경력에 태풍 진로를 많이 보아왔는데 우선 밑에서 갈지자 형태로 이렇게 이동한 것도 드물고요. 예, 예. 우리나라 남부에 상륙해서 되게 동쪽으로 동해안으로 이제 완만한 커브를 그리면서 빠지는 게 통상적인 태풍의 이동 진로인데 우리나라 부근에서의 왔을 때 진로인데 이 태풍을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계속 우리나라를 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 모양을 딱 나누면서 한 가운데로 이동해서 결국은 북한까지도 약해지지 않고 태풍의 세력을 유지하고 올라간 이런 처음 보는 태풍입니다. 야,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함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진짜 수도권의 많은 시민 분들이 지금 정말 이 강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기 시작하면은 막 당장 창문이 덜덜덜덜 막 떨리고 막 이거 혹시 깨지는 거 아닌가 정말 조마조마하실 텐데 말이죠. 네, 지금 이제 이 시각에 지금 제가 여기 방송국 오면서 굉장히 비바람이 거세졌거든요. 예, 예. 특히 이제 이 도심지의 이제 퇴근 시간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이제 교통 대란도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바람이 아직 말씀 주신 것처럼 초속 24m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빌딩풍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빌딩풍 다시 한 번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어떤 걸? 빌딩풍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초고층 건물 빌딩 사이를 부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그 두 개의 큰 메스가 있으면 이 메스 사이로 유체가 즉 바람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좁아지는 만큼 유속이 빨라지거든요. 그걸 이제 보통은 이제 오리피스 벤츄리 효과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빌딩풍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 건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골바람 형태의 어떤 아까 24m/s 정도가 한 2배 가량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바람이라는 것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세게 불거든요. 그럼 고층에 그렇습니다. 계신 분들은 과거에 이제 부산 마린시티라든가 네. 해운대에 있던 초고층 건물의 유리창 파손도 대부분 이제 고층에서 발생을 하는 이런 유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이런 창문이라든가 특히 이제 창문 유리가 파손이 되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예방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실제로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은 진동에 의한 겁니다. 무슨 테이프 붙이고 그런 게 별로 소용이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과거에 2010년도에 그 태풍 곰파스가 내습을 했는데요. 예. 이 곰파스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바람이 강한 이런 그 강풍형 태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조금 여담이지만
저녁에 늦게 좀 술을 먹고 새벽에 들어갔는데 예. 집사람이 어. 현관 앞에 서서 네. 그 테이프와 가위를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붙여라. 네, 그렇습니다. 어. 그 전문가분이 나와서 어. 이 X자로 붙여야 창문이 안전하다라는. 사모님이 교수님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전문가다라는 부분을 피력을 하면서 예. 이게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으나 당시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고요. 예. 예, 아니 뭐 그래서- 사모님이 시키면 하셔야죠. 네, 그래서 X자로 붙였고요. 예. 아직도 그 X자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굉장히- 그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빈틈을 없애라. 네, 그렇습니다. 그 요즘 그 최근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창호들이 대부분 시스템 그 창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그 시건 장치 걸개를 걸면 예. 이 유격이 좁아드는 아하. 이렇게 기밀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걸쇠 부분을 꼭 잠가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그 소위 말하는 샤시가 좀 오래된 이런 네네네. 창호를 갖고 계신 가정 내에서는 뭐 우유곽이라든가 아니면 종이를 좀 접어서 예. 이 유격을 좁혀주는, 그러니까 유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진동을 막아주는 이런 것들을 좀 행해 주시면 예. 혹시 모를 이런 유리창 파손에 대한 부분을 좀 네. 경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태풍이 좀 약간 좀 벗어나서 조금 덜 하다고 하지만 뭐 하루 종일 이제 비가 오고 막 그래서 이제 토사가 좀 많이 약해져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집안이.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그 남부지방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 동해안, 태백산맥이라든가 영동지방, 특히 뭐 그 삼척시라든가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 산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경사가 30도 이상이 되는 이런 경사 지형이라든가 지금 이제 앞서 보도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이 강원도 동해안 지방에도 굉장히 많은 강수가 뿌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 소위 말하는 그 함수율이 거의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 급경사지 혹은 절개지 그리고 이제 임도가 지나가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산사태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충북 영동 지방도 그렇고요. 예. 단양 쪽에서도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산악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산사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그렇군요. 보여집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기상특보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태풍 추이를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자, 이 기자. 일단 뭐 이런 뉴스 특보를 보셔야 보시는 것도 보시는 거지만 좀 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고 있는 국민재난안전 포털 통해서 이 국민행동요령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안전 위해서 외출 자제하는 게 급선무고요. 불가피하게 차량이 이동한다면 속도 줄여서 운행하고 또 강변 해안가 이렇게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 침수 위험 지역은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실내에 있다면 강풍에 유리가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문이라든지 유리창에서는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에도 뭐 대구는 해놨어요.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침수됐던 도로나 교량 또 하천 제방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지만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이 기자가 잠깐 소개를 해줬지만 말이죠. 우리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면 말이죠. 가령 뭐 제주도는 뭐 이미 다 지나가서 뭐 해가 아까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보도도 봤는데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계시는 지역의 상황이 어떠신지 뭐 지금 뭐 비가 많이 온다 아니면 지금 여기 해가 짱짱하다 뭐 지금 해는 졌을 시간이겠지만 말이죠. 그런 상황들 저희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뭐 저희 취재 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 것보다 뭐 전국에 계시는 우리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는 소식이 더 정확하겠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태풍 흰남노 때, 그때 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또 그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하 시설물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크단 말이죠. 네. 특히 뭐 말 그대로 이제 지하라는 부분들 결국 이제 물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낮은 지하 공간 같은 경우에 물이 순식간에 들어닥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 지금 이제 문제는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그 빗물이 지하차도라든가 뭐 반지하 세대로 이렇게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유역 면적에서 들어온 빗물이 유입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제 흰남노에 의해서 포항 같은 경우에 포항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이제 냉천이라고 하는 하천 물이 범람하면서 예. 순식간에 들어온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지하차도라든가 지하주차장 침수 모형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인근의 이런 하천이라든가 지금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렇게 이제 인접에 어떤 강이라든가 하천이 지나가는 특히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침수 위험을 갖고 있는 네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 범람한 물이 밀어닥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도 네. 반드시 상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좀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각 지역에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많은 지금 현재 상황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자, 아이언표님, 대구도 지금 막 벗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역시 지역 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박효진님, 경남 진주는 현재 태풍이 왔나 하는 정도요 맑아요 하셨지만요. 행복마녀님, 인천은 비가 많이 오네요. 또 김폴님,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은 비상사태입니다 하셨고요. 아이고야. 심줄리암님, 일산은 빗줄기가 굵어졌고 바람 세기가 세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방송이 계속 특보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좀 현지 이런 상황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태풍 카눈 뉴스는 잠시 후 다시 전해드리고요. 오늘 뭐 저희가 이제 사건 반장이다 보니까 사회 뉴스 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오늘 오전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사상자결 4명이나 발생했는데 죄책감 느끼시나요? 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사망한 피해자분들께 애도의 말씀 드리고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들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성문 지출 의향 있다고 하셨는데 네. 구치소 가서 쓸 계획입니다. 아직도 피해자들이 스토킹 집단 조직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조직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몇 년 동안 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범행 당일날 너무 이 스토킹 집단의 괴롭힘을 당한 건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 집 주변에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스토킹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보셨지만 최원종이 이번에는 뭐 모자를 쓰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배경이 있었나요? 네, 일단 신상이 공개됐기 때문이고요. 경찰서 1층 로비에서부터 현관문 지나서 호송차로 향하기까지 동선이 비교적 길게 공개가 됐습니다. 범행에 따른 죄책감 없는지 묻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범행의 이유라고 주장해온 스토킹 집단의 존재에 대해서 재차 언급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여전히 피해망상 증세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아직도 이 피해자들이 뭐 이런 집단의 조직원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말하자면 뭐 몇 년 동안 조직 스토킹 피해자였다. 당일날에도 괴롭힘 당하고 있었다. 또 집 주변에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범행했다. 이런 식으로 다소 장황하게 말해서 경찰이 이렇게 말을 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아까 들으셨겠지만 뭐 반성문을 쓰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많은 또 분들이 그 반성문 얘기를 듣고 더 많은 화를 내시더라고요. 반성문 안 써도 좋으니까 법의 처분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최원종 얘기도 들어보면은 정말 자기가 스토킹을 당했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어제 그 이수정 경기대 교수도 저희 사건반장에서 일단 최원종이 피해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인다. 또 최원종의 이 진단명이 분열성 성격장애인데 이 경우에 이 피해 망상 증상을 충분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그 동기라는 것, 그게 모두 거짓말이라고 보긴 힘들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재판에서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최원종은 한참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 2일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저 좀 잡아주시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서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 신우준. 자, 그 사고 직전 영상이 저렇게 보시다시피 공개가 됐습니다. 네, 당시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지난 2일 저녁 8시 5분쯤입니다. 압구정역 인근 성형외과 건물 입근에서 한 남성이 나오고 저렇게 걸어가더니요. 자신의 롤스로이스 차량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4분쯤 뒤에 차량이 출발을 했고 그리고 우측으로 쏠리면서 달리더니 100m도 채 가지 못하고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남성은 저 당시에 마약류 2종을 투약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말이죠. 저자가 내일 영장 심사가 있답니다. 신우준. 내일 영장 심사가 있다는데 지금 저자보다 중요한 거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결국 안타까운 좀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피해자인 20대 여성 지난 5일 새벽부터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가족들에 따르면요, 의료진이 이 뇌사 상태로는 길면 일주일 정도, 기적이 일어나도 한 달 정도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왔고요. 이 여성은 1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살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혼자 서울에 올라왔는데 최근까지 여성은 영화 관련 업체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격증 공부를 이어온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가족들은 가해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상태가 괜찮은지 물어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통해서 형식적인 인사 전해오는 게 전부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기적이 일어나도 한 달이라고 의사가 얘기를 했다지만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서 완전히 좀 깨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사회 기사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일단 김승배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했고요. 자, 일단 저희 3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쏙 들어가게 하는 기술. 하루틴 리포좀 제형 기술로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이다. 하루틴 리포좀 멀티비타민. 지금은 하이뮨 시대. 한양류 단백질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 소화를 고려한 설계까지 좋으니까 하이뮨이죠.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자, 뉴스 특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딱 7시네요. 현재 태풍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저희 취재기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먼저 충북 청주의 하예빈 기자. 자, 지난번 지금 일단 앞서 한 30분 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네, 빗줄기가 여전히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아직 태풍의 중심과 청주 사이 거리는 70km 정도입니다. 현재 바람도 거의 잦아들었는데요. 태풍은 충주 쪽에서 시속 20km 속도로 북상하면서 멀어지는 중입니다. 이곳 청주에는 종일 비바람이 거셌는데요. 어제부터 누적 강수량이 133mm를 넘겼고 제 뒤로 보이는 미호강도 수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폭우 때처럼 탁해진 흙탕물이 여전히 거세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났고 이재민도 60여 명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높게 쌓아놨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호강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저 정도면 지금 물이 상당히 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들어서 괴산군 달천 목도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영동군 금감 양강교 지점에도 마찬가지로 주의보가 내려졌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 영동군에 200mm 가까운 비가 내리는 등 충북 전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까지 계속 비가 올 걸로 보고 강물이 더 불어날 수도 있다면서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하 기자, 오늘 뉴스룸까지 계속 대기를 해야 되죠? 네, 안전에 유의해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금 비가 가장 많이 오고 있는 강원 동해 쪽에 나가 있는 속초 백희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백 기자, 30분 전과 비교해서 여전히 백 기자의 몸은 바람에 강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 가장 많이 내릴 때보다는 좀 약해진 상황이지만 바람과 파도는 여전히 거셉니다. 지금 오후 7시가 강원에선 태풍과 가장 근접한 시간대인데요. 바람이 그래서인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너울과 함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 도로를 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안가 근처에는 접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해안가 근처에 접근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백 기자는 그렇게 해안가 바로 옆에 붙어서 하면 어떡해요. 좀 멀리 좀 일단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설 때만 그런 거겠지만 아무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 또 안전입니다. 자, 일단 왜 강원 지역에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까? 네, 저도 최대한 안전에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강원에 특히나 많은 비가 내리는 이유는 이 지역이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경에 위치했기 때문인데요. 다른 곳보다 더 강한 동쪽의 바람과 최근 동해안의 수온이 높아지는 바람에 수증기가 합해졌습니다. 한편 태풍이 점차 북상하면서 비도 조금씩 그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태풍이 완전히 지나칠 때까지는 안심하기는 이르겠습니다. 앞으로 강원에 최대 250mm 이상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백 기자 조금 멀리 떨어져서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일단 지금 피해 상황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워낙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낮엔 강릉시 강동면 정동천이 범람해 일대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강릉시 강동면의 군선강도 수위가 상승해 범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도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통제가 되는 곳도 많습니다.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 비는 내일까지 더 올 것으로 보여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속초에서 JTBC 백희연입니다. 이 백희연 기자가 제가 듣기로 이제 컨디션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예, 아무튼 잘 좀 버텨주시고요. 이번엔 경기 북부로 갑니다. 김지훈 기자 지금 영상을 좀 보죠. 뒤로 보이는 댐의 모습이 보이는데 앞서 30분 전과 비교해서 여전히 수위가 높습니다.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군남댐 현재 수위가 30m 조금 안 됩니다. 한때는 수위가 30m를 넘기기도 했는데요. 오후부터 더 많은 물을 방류하면서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오후 3시쯤에는 초당 1000톤이 넘는 물을 방류하기도 했습니다. 자, 경기 북부 지역 태풍이 지금 언제쯤 다다릅니까? 경기 북부의 태풍이 다다르는 시간은 오늘 자정쯤으로 예고가 돼 있습니다. 최대 풍속이 초당 한 20m가 되는 바람이 불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도 저녁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이기는 합니다. 이 초당 20m의 바람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걷기가 좀 어렵고 간판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좋습니다. 경기 북부 나가 있는 김지훈 기자. 원래 예정된 질문이 3개였는데 김 기자 빨리 식사하라고 제가 짧게 2개만 했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 잠수교로 가보죠. 아기 아빠 송승환 기자. 지금 여전히 아직 통제는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잠수교는 아직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수위는 역시 오후 6시 기준 4.09m입니다. 4시간 전보다 40cm 정도 높아졌고요. 보행자를 통제하는 수위 5.5m, 차량을 통제하는 수위 6.2m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도 약간 여유는 있는 상태입니다. 비가 계속 오고 있어서 이 물 높이 1시간에 10cm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 걸 제가 오늘 오전부터 관찰을 했는데 아마 이따가 폭우가 쏟아지면 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강이나 하천 근처에는 당연히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한강공원 수변무대 제가 아까 내려가 봤는데요. 무릎까지 정도 잠길 정도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강공원 곳곳에 물 웅덩이가 오늘 오전에는 도로가 젖어 있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발목까지 이게 물이 찰랑찰랑하게 차오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송 기자가 아직 통제는 안 됐지만 많은 또 일부 시민들이 그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송 기자 혹시 들어가지 마십시오 좀 얘기 좀 했어요?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사이에는 30분 사이의 간격밖에 안 돼서 제가 아까 잠수교까지 내려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중계를 마치고 나서 아래 내려가서 다시 현장 취재를 할 때 그런 시민을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꼭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송 기자, 지금 이게 뉴스 특보이긴 하지만 사건 반장입니다. 사건 반장 뉴스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좀 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우리 송 기자 지금 아이가 집에서 지금 아빠 지금 이거 모자 쓰고 막 일하고 있는 거 보고 있을 텐데 아기 좀 안심하라고 한마디 해주고 마무리하죠. 아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일이 많이 늘어나면서 아내가 나흘 연속 혼자 목욕을 시키면서 굉장히 뿔이 나 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일찍 들어가서 제가 목욕시키겠다는 약속을 여기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죠. 자, 태풍 카눈 지금 한반도에 상륙을 지금 하고 관통을 하면서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몇몇 상황을 저희가 좀 따로 준비를 해봤는데, 야, 진짜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파트 난간에 이렇게 막 놓여 있으면 당연히 지금 강풍이 분다는데 이걸 다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무언가를 고스란히 저렇게 올려놨어요. 네, 맞습니다. 화분이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소식 사고는 아직 아닌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파트 난간 밖으로 저렇게 화분들을 놓은 걸 보고 작성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이미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서야 큰 화분만 좀 정리가 됐다고 하고요. 작성자가 곧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남은 화분도 어떻게 처리가 되냐 이렇게 관리사무소에 추가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저게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권고하거나 안내방송 정도만 할 수 있다. 였다고 합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이 베란다 바로 아래가 통행로인데다가 놀이터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작성자에 따르면 누가 화분에 맞고 사고가 터져야 바뀌겠냐. 아파트 사시는 분들 반드시 조심해라 이렇게 주의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리꾼들 역시도 경찰에 신고해라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자, 교수님 짧게요. 아니 세상에 저는 그 화분도 화분이지만 실외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저거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덩치가 큰 아까 화분도 그러니까 면적이 큰 화분들이 더 많은 어떤 풍화주기의 영향을 크게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외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부실하게 그러니까요. 체결이 돼 있는 것들이 있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과 같은 태풍 상황에서는 실제로 떨어져서 심각한 이런 사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만 우리 국민들께서 신경을 쓰신다라고 하면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버스 안에 갑자기 웬 맨홀 뚜껑이 뿅 이렇게 막 올라와 있어요. 지금 사진이 나갈 텐데. 자, 보여주시죠. 네, 그게 지금 나가는 사진이 오늘 아침 8시 상황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아파트 주변을 운행하다가 정차한 101번 시내버스 안인데요. 그 밑바닥으로 맨홀 뚜껑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뚫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승객 좌석 쪽은 아니고 버스 정중앙에 그야말로 굉음을 내면서 뚫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맞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운전기사 그리고 대여섯 명 정도의 승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당 시내버스는 당연히 바로 운행 중단했고요. 창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많은 비 때문에 압력을 견디지 못한 어떤 이 맨홀 뚜껑이 솟구치면서 저런 사고가 난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교수님, 맨홀 뚜껑이 버스 밑 이 바닥을 뚫고 올라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그리고 저게 저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폭우로 이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행인이 지나가다가 실족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저렇게 이제 높이 솟구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이제 옆으로 이제 치워지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맨홀 뚜껑이 없으니까 그 안에가 이제 우수구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일종의 이제 터널 형태로 이제 한번 빠지면
실제로 그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 맨홀 뚜껑 같은 경우 한 40km 정도 되는 어떤 주철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서울시에서 개량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뚜껑이 이제 탈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걸쇠를 걸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시행이 된 부분들은 많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지방에 있는 저런 맨홀 등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차제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시급하게 좀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약간 해프닝성 뉴스인데 오늘 지금 딱 태풍이 덮친 경남 지역 분들 출근도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당일 아침에 출근 못하겠다 뭐 이런 문자를 받은 사장님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작성자가 그 아침부터 직원으로부터 받은 그 문자 한 통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그 문자 내용 보시는 대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태풍이 너무 심해서 오늘 출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비를 뚫고 갈 자신이 없습니다.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작성자에 따르면 이 직원이 사는 곳, 일하는 곳에서 도보 10분 거리였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작성자에 따르면 요즘은 이렇게 출근 불가 메시지도 보내는구나 싶다가도 진작 내가 먼저 출근하지 말라고 했어야 하나 약간 혼란스럽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 아무튼 뭐 많은 또 크고 작은 이런 해프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말이죠. 저희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주로 피해 영상 뭐 이런 게 전해주셨는데 준비한 영상 보여주시죠. 네,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옆으로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뿌리와 함께 흙이 드러나 있고 가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덮쳤습니다. 이곳은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인데요. 태풍 카눈이 몰고 온 비로 집안이 약해지면서 오늘 아침에 그 옆산에 있는 펜스를 넘어서 나무가 쓰러진 겁니다. 주민들은 이 주차장에서 차를 빼지 못해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출동한 소방이 장대비 속에서 톱과 도끼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가지를 다 잘라가면서 수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요. 자, 교수님. 이 영상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뭐 굉장히 좀 극단적인 경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 나무를 좀 식재를 할 때 좀 그 깊게 안 묶고 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차제에 저렇게 이제 그 주차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보도와 면하는 이런 곳에 그 나무 식재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처럼 이제 태풍 상황에서 이제 전도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챙겨봐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들끼리 이렇게 나무를 이제 연결하는 이런 것들도 조금 그 간단하게 어떤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반면 교사로 좀 삼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이렇게 조심해야 할 것이 저런 지하 시설물. 네,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 만약에 저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였다면 정말 또 치명적인 사고로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뭐 차량도 그렇고 또 인근에 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 뭐 사망에 준하는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정말 만약에 뭐 바람뿐만 아니라 폭우가 쏟아진다면 혹시 모르니까 지금 뭐 수도권에 계신 많은 시민분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이렇게 대실 텐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차를 빼시는 게 나을까요? 지금 뭐 서울 시내라든가 뭐 이런 곳의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전성을 확보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포항도 마찬가지고 오송도 그렇고 다소 좀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침수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제 대부분의 어떤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 배수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이제 경사로의 상단과 하단에 다 피트라인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뭐 일종의 아주 대형 건물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맥락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잘 지어진 건물 이런 건물들보다 이제 조금 이제 취약한 건물들 구조적으로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나 양 기자님이나 이렇게 좀 건장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확률보다는 앞서 그 대구에서 사망하신 분도 장애인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라는 보도를 제가 봤는데요. 결국은 이제 가장 취약한 부분에 그런 쪽에서 조금 사고가 많이 나오는 이런 패턴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좀 그런 취약한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맞습니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뭐 교수님들 말씀하시지만 어르신분들 지금 가급적이면 외출 마시고 댁에서 함께 이 시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경북 경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북 경산에서는 또 이제 저희 사방 가족 여러분들의 제보 영상인데, 아이고야, 저 완전 산책로를 저 불어난 물이 거의 다 뭐 삼켜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저곳이 경북 경산의 남천 일대입니다. 산책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거센 물줄기만 흐르고 있는데 이 일대에는 회사랑 아파트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변 둑이 무너지진 않을지 그게 걱정이라면서 제보 영상 주셨는데 다행히 지금은 비가 그친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그 교수님, 물은 정말 순식간에 불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근데 뭐 저렇게 뭐 어떤 출구나 이런 게 확실히 확보가 돼 있는 도심 속의 어떤 무슨 산책로라면 모를까. 꼭 뭐 다 그렇진 않단 말이죠. 그 뭐 과거에 그 배우셨겠지만 사실 이제 하천이 있고요. 주변에 이제 고수부지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자연제방이라는 형태의 제방이 존재하고, 그리고 아마 지리 시간에 배우습지라는 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 주거 형태들이 실제로 이런 저지대, 배우습지 안에 주거 형태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런 지역들이 상습적인 침수 지역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한강 고수부지라든가 둔치 같은 경우에 사실 계획적으로 보면 이런 호우 상황에서 일종의 버퍼처럼 물을 조금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잠수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고수부지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제 침수가 되는 부분을 사실은 상정하고 설계했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수구역을 뭐 일반적인 어떤 홍수 상황이 아닐 때는 이용을 하지만 홍수 상황에서는 저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통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훌륭한 버퍼로서 작용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옆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에도 지금은 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현장 상황 전해주시는데, 대구 이게 이제 뭐 몇 시간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나 뭐 강풍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야, 진짜 뭐 오전 상황 그림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오전 11시쯤에 전해주신 제보였는데요. 이곳이 대구 신천동로라고 합니다.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려서 불어난 이 신천에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둑처럼 보이는 게 있죠. 이게 둑이 아니라 평소엔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다리였다고 합니다. 이 다리 난간이 거센 물살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이 제보자께서 평소 모습도 비교할 수 있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평소 모습이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지금은 저런 모습이지만요. 평소에는 이 화창한 날씨에는 다리가 모두 드러나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양인데요. 네, 그러네요. 네, 근데 평소에는 저렇게 다리가 물에 이렇게 젖어 있는 모습이 아니고요. 당연히 저렇진 않겠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좀 푸릇푸릇한 모습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행히 침수 우려에 오늘 새벽부터 이 전면 통제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엔 말이죠. 약간 좀 미담입니다. 뭐 이런 대형 재난이 닥치면 항상 어떤 미담 많이 전해지죠. 행여나 길가에 이 하수구가 막혀서 사고가 날까 봐 직접 손수 낙엽을 틔우신 분의 그 모습을 저희한테 제보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사건 반장 카톡 채널로 이런 분도 계시네요 하면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저게 대구의 한 건널목 앞인데 한 남성이 우산을 들고 쪼그려 앉아서 물웅덩이 속에 손을 집어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게 낙엽으로 막힌 하수구를 직접 이렇게 걷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맨손이고요. 저렇게 하수구 위에 걸린 낙엽들을 걷어내서 행여나 이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불어나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수님, 하수구, 역류, 가장 큰 원인, 낙엽, 담배꽁초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은 뭐 담배꽁초라든가 생활 쓰레기, 뭐 먹다 버린 뭐 그 껍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부분 막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자연재난과 더불어서 이렇게 피해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저분도 저런 행동을 함으로써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 저 곳의 침수를 결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역할을 하신 거거든요. 야, 진짜 참. 아니 저거 솔직히 차가 지나가면서 또 막 바퀴가 막 물보라를 또 일으키고 가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산을 쓰고 계셔도 저 물 다 뒤집어 쓰실 텐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자,
자, 교수님. 일단 뭐 잠시 후 태풍이 일단 9시쯤으로 지금 뭐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때 서울을 관통할 것이다. 지금 뭐 태풍이 강하든 약하든 뭐 중으로 뭐 약간 좀 다운이 됐든 태풍은 태풍이란 말이죠. 이거 제일 조심하셔야 된다. 좀 조언 좀 주시죠. 네, 그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말 그대로 태풍은 태풍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바람에 대한 영향, 그리고 이제 또 강수가 집중될 수 있는 지역적으로 이런 곳에 뭐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뭐 침수 지역이라든가 지하 차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험한 곳은 절대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그 태풍 지금 속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내륙에 올라온 어느 정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 시간당 한 30km의 이동 속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조금 퇴근 시간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퇴근 시간입니다만 조금 좀 여유를 가지고 태풍이 좀 벗어나는 요때를 좀 기약을 하면서 퇴근을 좀 늦추는 것도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야지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냥 아예 계시는 곳에 좀 머무시면서 네네. 이게 지나갈 때까지 그냥 대기를 하는 게 오히려 실내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뭐 비도 거서 있게 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 가족 네.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저 지금 빨리 귀가를 서두르고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는데 물론 이제 뭐 개인적인 선택일 수 있겠지만 조금 뭐 좀 소나기는 피해 간다라는 식으로 이게 이제 태풍 같은 경우에 이제 장마랑 다르게 정체 전성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빠르게 지금 이제 벗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조금 세기가 약해지는 것을 좀 보고 뭐 어디 가서 뭐 당구라도 한 게임 치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럼 당구 거기 사장님은 퇴근 못 하시겠네요. 손님들 오시면. 원래 좀 늦게까지 하지 않으실까요? 네. 좋은 정보입니다. 자, 이 기자. 지금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죠. 태풍 카눈, 6호 태풍. 네. 정확히 어디쯤 있고 앞으로 예상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예. 네, 자 일단 특보 시작하면서 5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송하는 사이에 6시 기준 기상청 속보가 나왔습니다. 예, 예. 일단 6시 기준으로 충북, 충주, 북북 동쪽 약 10km 육상 지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이때 시속 20km 속도였습니다. 5시 기준으로 시속이 29km였던 것에 비해서 다소 약해진 상황이고요. 확실히 뭐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군요. 네,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인 오늘 밤 9시쯤에 서울 동쪽 약 50km 부근까지 북상을 합니다. 실제로 서울과 인천 일대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이 밤 11시쯤으로 예측이 11시. 되고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수도권 지난 뒤에 내일 새벽쯤에 북한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비와 강한 바람은 내일까지 계속 예보가 되어 있으니까요.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고 지금 계신 곳의 어떤 상황, 뭐 저희 전국의 JTBC 취재 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긴 하지만 뭐 곳곳에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시겠죠. 저희 채팅창에 현재 계신 곳 상황이 어떤지 좀 알려주시면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이 방송을 보실 테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현재 상황 좀 올려주시고 저희가 잠시 후 이 기자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죠. 자, 교수님. 일단 태풍이 지금 서울 수도권 9시쯤 이제 지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가면은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그게 아무래도 댁에 계실 시간들일 텐데요. 네, 뭐 그 집에 있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집 안에 안전하게 가령 뭐 아까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구를 치고 네네. 그래도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제 집에 가셨어요. 네네. 그럼 어떻게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앞서 뭐 그 화분이라든가 뭐 이런 적재물 이런 말씀도 하신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위험적인 이런 요소들을 좀 제거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특별히 뭐 그 바람이라든가 비가 뭐 이렇게 영향이 크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지금 뭐 앞서 지금 9시 정도 이제 수도권 통과한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원래 이제 오늘 아침 9시에 통영 사천 쪽에 상륙을 했고요. 지금 뭐 예상대로 한 9시경에 이제 서울 쪽 그리고 뭐 11시 쪽에 이제 벗어나는 뭐 이런 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내륙에서의 이동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할 거고요. 점점. 그리고 또 세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뭐 이 도심지 안에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네. 앞서 이제 그 기자분 레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영동 지방들 아하. 그 산악이 많은 지역들 그렇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태풍이 이제 지나가고 나더라도 토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산사태 우려가 굉장히 맞습니다.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1차적인 여러 가지 위험성들에서는 이제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비가 그치고 날이 맑아졌고 바람이 잦아들었다고 해서 그 영동 지역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은 지금 강원도 이런 산악 지역, 사면 붕괴라든가 산사태가 우려되는 이런 지역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뭐 그 해당 지자체에서는 뭐 대피를 하시라 하는 무슨 재난안전 문자를 보내든지 하겠죠. 자, 이 기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제가 좀 지역 상황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많이들 올려주시는데 조금 정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일단 서기철님, 울산은 태풍 지나갔고요. 매미까지 울고 있어요. 이런 상황 전해주셨고요. 내일도 맑음님, 충주에요. 비는 오는데 바람은 많이 불지 않습니다. 김영성님, 대구는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붑니다. 완전 지나간 것 같아요. 하셨고요. 라돈님, 부천도 비 계속 오네요. 바람도 불기 시작했어요. 이성분님, 여기 남양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베란다 창문에 종이 끼우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또 함께 이런저런 사연 또 의견들도 전해주셨습니다. 목진웅님, 이 날씨에 이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일하셔야겠지만 당연히 조심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시카님, 서울 중심도 밤에 밤 되면 태풍 직격탄 맞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머니께 전화 걸어놨네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족 지인분들께도 안전 함께 서로서로 미리미리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초코님, 자영업자는 날씨가 이러면 손님이 없어서 힘들어요. 이런 사연도 보내주셨습니다. 예, 라니님 순천인데 뭐 지금 순천 상황은 많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교수님. 카누는 지금 북한 쪽으로 넘어가면서 소멸 수순을 밟을 거다. 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순간 최대 풍속 뭐 조금씩 약해지고는 있답니다만 그래도 20 미터 지금 퍼센트 유지를 하고 있죠. 바람이 많이 불면 또 걱정되는 것이 이 가로수. 네. 또 뭐 진짜 막 그 부산 같은 경우에 제가 오전에 상황을 보니까 진짜 가로수 꺾여지고 뭐 400년 된 나무도 꺾이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말씀 주시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적인 편차가 또 굉장히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서울이라든가 뭐 경기도라든가 이렇게 도심 지역에서도 똑같이 뭐 20m/s 이렇게 고르게 부는 상황이 아니고요. 또 순간적으로는 그 이상으로도 또 여러 가지 그 바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안심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고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경기도 그리고 이제 남양주 지역 이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강한 바람과 그리고 이제 많은 강수량이 또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아까 그 잠수교 상황도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뭐 팔당 이북, 그러니까 남양주라든가 이런 쪽에 비가 많이 내리면 사실 이제 한강 쪽 뭐 잠실이라든가 이쪽에 비가 안 오더라도 실제로 이제 순식간에 또 잠수교가 침수가 될 수 있거든요. 결국 이제 팔당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요. 팔당댐 유역은 지금 앞서 그 제보해 주신 뭐 남양주라든가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내가 있는 곳의 상황이 굉장히 좀 해피한 상황이라고 해서 안심하기는 굉장히 이르다. 그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기자, 앞서 계속 지금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태풍 카눈의 현재 위치 또 예상 경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죠. 네, 조금 전인 6시 기준으로 기상청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 충북 충주 북북동쪽 약 10km 지점을 지났다고 합니다. 이 당시 시속이 20km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인 오늘 밤 9시쯤에 서울 동쪽 약 50km 부근까지 북상을 합니다. 또 실제로 서울과 인천 일대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은 밤 11시로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시 기준으로 누적 강수량도 나왔는데요. 부산이 164mm, 대전이 이 185.9mm, 또 강릉이
그 346.9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곳들은 이미 태풍이 지나간 곳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반이 약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요. 이 비가 지나갔더라도 조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 자, 제가 뭐 정말 좀 걱정했던 것이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를 들었는데 한 40년 경력의 어떤 기상 예보관 분이 예보관 인생 40년 만에 이런 태풍 경로는 처음 봤다 하면서 태풍이 예상 경로를 따르지 않고 방향을 마구 이렇게 바꿔댔다. 더군다나 지금 이 한반도를 완전히 관통하기 때문에 정말 역대 최악의 태풍 피해를 낳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정말 섬찟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긴장을 했거든요. 자, 물론 인명 피해는 지금 뭐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천만다행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태풍 이동 경로가 처음에 이제 일본 큐슈 서쪽을 맞습니다. 강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우향을 해서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큐슈 동쪽을 또 동북쪽을 또 강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갈지자의 행보를 보이는 그래서 뭐 많은 기상학자분들도 진짜 여태까지 이렇게 진행한 경로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초유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계시지만 태풍의 이동 속도가 시속 12km 정도였거든요. 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근데 과거 이제 흰남노 때가 시속 39km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내습했을 때 49km로 상향이 됐거든요. 거의 이제 시속 50km에 가까운 이런 속도로 빠져나가는 일반적인 태풍의 경로를 보였는데 지금 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내륙으로 상륙을 해서 지금 30km 정도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일반적인 또 패턴을 따르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충북까지 올라오는 데까지는 굉장히 천천히 이동하는 그 초유의 태풍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의 여러분들이 뭐 그냥 그렇게 호들갑을 떨더니 이게 뭐야라고 하시는데 물론 아직 다 지나간 게 아니니까 계속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 그래도 말이죠. 보통 태풍이든 폭우 상황이든 이 안전을 위해서라면 호들갑을 떠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조금 과잉 대응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나머지의 어떤 부분을 또 수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예방론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또 국민들께 좀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하나의 또 중요한 단초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떻게 일부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호들갑을 떠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하나의 안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함은구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님 모시고 이자연 기자 함께 했습니다. 자, JTBC 태풍 특보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후 특집 뉴스룸에서 더 자세한 소식 이어갑니다. 자,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반에 사건 반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